지금부터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장 송화연입니다. 여러 지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조사 분석 정보 수집 체계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수집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집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표 후에도 그동안 자주 문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조시훈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조시훈입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1998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진행되어 온 대표적인 국가 R&D 통계조사로서 올해로 벌써 2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조사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과학기술 통계는 국가 R&D 예산 편성이나 사업평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조사 분석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과 달리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분석 입력 시스템을 기존 NTIS에서 아이리스로 이전하여 연구자 측면에서 과제 성과 정보를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등록 성과의 정보 입력 시 기존에 제출된 해외 특허 출원 성과 연계를 통해서 해외 특허 등록 성과를 자동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연구개발 성과 통계의 내실활로를 위해 기존 성과 통계에서 누락되었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성과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통계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분석을 통해 수집된 과제 성과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이나 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기를 매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12대 전략기술이나 글로벌 R&D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사 분석 설명회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사 분석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사 분석 제도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시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시 계획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석 실시 계획은 효율적인 조사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1998년 처음 실시된 이후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이어 지금까지 27년간 수행되어 왔으며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조사분석 조사체계 개선과 분석 강화를 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은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349개 세부사업 총 26조 5369억 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조사분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 분석은 과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해 총 20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과 내용 등의 사업 정보 2개 항목, 과제명, 연구기관, 수행기관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연구비, 기술 분류, 지역과 인력 등을 포함한 과제 정보 12개 항목, 그리고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성과 정보 6개 항목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조사분석 실시 계획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년도 조사 분석 결과는 매년 8월 이후에 공개되면서 시의성 있는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4, 5월 중에 정책 과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잠정 결과를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제 정보 수집 과정을 효율화하고 조사 항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조사 분석 입력 시스템인 심즈를 아이리스로 이전하여 자동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리스상에서 과제 협약과 성과 제출이 이루어지면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별도로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정보 수집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성과 입력이 불가능하였으나 2024년도 성과부터는 종료 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도 입력 가능하도록 수집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사업에서 2024년에 발생한 성과도 입력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 R&D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8개국의 등록 특허를 특허청 DB와 연계하여 자동 추출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장차를 위해 2026년까지는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해외 출원 및 등록 특허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8개국의 등록 특허는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 연계 추출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입력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외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집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분석 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과제 정보는 2025년 1월 24일까지, 성과 정보는 2025년 2월 7일까지 각 입력기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 정보는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칠 예정이며 4, 5월 중에는 잠정 데이터가 우선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 분석 결과는 2025년 9월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에 보고하여 확정됩니다. 성과 분석 결과는 2025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김한울 부연구위원과 정유진 부연구위원이 조사분석 과제와 성과정보 자료 작성 방법을, 표준화기획센터 이재훈 부연구위원이 과제 및 성과 입력 서비스인 아이리스 심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약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김한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입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조사분석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분석 항목은 사업 및 과제 정보와 성과 정보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사업을 기획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 대상은 32개 부처청 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1349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26조 5369억 원에 달합니다. 본 조사는 예산 구조상 세부 사업 내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와 공동 위탁 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의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과제 수행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NTIS, 코시스 등을 통해 관련 내용과 그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 항목 중 사업 과제 정보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은 크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사업 정보, 과제 정보, 성과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보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조사하며 과제 정보는 과제의 기본 정보부터 연구비, 기술 분류, 연구개발 단계, 연구 수행 주체, 수행 지역, 연구 인력, 과제 요약서, 그리고 위탁 공동 연구 현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조사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된 연구과제의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 양성, 연수 지원의 6가지 성과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 주셔야 되는 항목은 사업 정보로, 사업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제 정보와 성과 정보를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며 전문기관, 과제관리기관 및 부처 사업 담당자는 아이리스 심스를 통해 과제 및 성과 입력 권한을 신청하면 승인을 통해 사업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경우 각 사업의 담당자가 연구 책임자의 아이리스 아이디를 담당 사업의 등록 허용 연구 책임자 목록에 등록하여 입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는 아이리스 심스 페이지 가장 상단에 사업 관리 탭을 클릭 후 사업 정보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사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사업을 부처명이나 검색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입력한 사업 정보를 재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보 입력은 신규 사업인 경우 사업정보의 각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이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입력 화면의 신규 계속 구분에서 계속을 선택하면 이전 사업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이전에 수행하였던 사업을 선택할 경우 기존에 등록하였던 사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필요시 추가 입력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과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과제 및 성과 정보는 아이리스 DB 연계를 통한 자동 입력과 웹 및 엑셀 등록을 통해 아이리스 심스에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이리스로 입력된 과제 정보는 심스에 자동 연계되며 심스에서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리스에서 수정 삭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스에서 직접 입력된 과제 정보의 경우 심스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과제 정보는 다양한 조사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정보를 웹 또는 엑셀 양식을 통해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입력 매뉴얼에 입력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과제 정보 입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등록은 아이리스 심스에 접속하여 자료실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엑셀 입력을 통해 등록하거나 웹페이지 가장 상단에 과제 등록 탭을 클릭하셔서 관련 사업을 검색하시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과제 정보 주요 입력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전 과제 번호는 해당 과제가 계속 과제일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전 과제 번호는 전년도 과제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전 과제 고유 번호 혹은 이전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과제가 보완과제일 경우에는 보완과제 여부에서 Y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제가 보완과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입력 매뉴얼 68페이지의 보완과제 조건에 대해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과제만 보완과제로 취급됩니다. 해당 과제가 보완과제일 경우에는 보완과제 해제 년월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과제가 연구보완과제이기에 연구보완과제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은 엑셀 양식 입력의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웹 입력의 경우에는 사업명을 검색하여 과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사업명은 아이리스 심스에서 조회되는 사업명과 동일한 사업명을 입력해 주셔야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입력 오류로 입력하신 사업명이 아이리스 심스의 사업명과 띄어쓰기가 다르다거나 일부 문자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입력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역 사업명은 예산 요구서를 기준으로 내역 사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별도의 내역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명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과제에 부여하는 관리 번호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이지만 다른 개념의 과제 고유 번호는 해당 과제 번호를 입력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총괄 연구개발 식별 번호는 해당 과제가 총괄 연구과제인지 총괄 연구과제의 하위 과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총괄 연구과제이거나 단독 과제인 경우에는 자신의 기관 연구개발 과제 번호나 과제 고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총괄 연구과제 또는 단독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총괄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과제 번호나 과제 고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구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각 과제 간 다양한 관계로 수행됩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주간연구개발 과제라 하며 공동연구개발 과제는 주간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위탁연구개발 과제는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새 과제에 대한 위계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수의 주간 연구개발 과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과제가 총괄 연구개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제 간 관계를 바탕으로 앞에 총괄 연구개발과제 식별번호를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수행기간 정보입니다. 과제 수행기간 정보 중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은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기관인 경우 자유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관련 번호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는 입력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초응용 개발연구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수행 주체 역시 입력 매뉴얼을 참조하여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부처, 기타 중 하나의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연구수행 주체가 병원이라면 병원 여부의 Y를, 병원이 아닌 경우 N을 기재해 주십시오. 지역은 연구비가 실제로 집행된 지역에 대해 입력 매뉴얼을 참조하여 기초자치단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과제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하향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공모형 과제는 연구자가 연구 주체를 자유롭게 제한한 과제, 품목지정형 과제는 품목만 제시된 과제, 하향식 과제는 연구 주제가 사전에 정해진 과제 또는 기관 운영비, 주요 사업비, 기획평가 관리비 같은 내용이 해당됩니다.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는 과제 성격에 맞는 기술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술 분야의 가중치를 입력하여 가중치 합이 100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 분야를 2개 이상 입력한 경우에는 첫 번째 선택한 기술 분야의 가중치는 50% 이상의 값으로 입력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T 관련 기술 분야 입력은 입력 매뉴얼 별첨 4 항목별 분류 기준에 6T 관련 기술 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소 분류 코드 값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역시 입력 매뉴얼 별첨 4 항목별 분류 기준에 국가전략기술 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소분류 코드 값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 성격은 세부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요약서 정보는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최소 글자 수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공동연구 여부는 다른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관 유형 모두에 Y를 입력하시고 나머지 항목에는 N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연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연구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연구를 좀 설명드리자면 공동연구 정보는 엑셀 입력의 경우 공동연구 정보를 입력하는 별도 입력 양식을 이용하여 입력하시면 되고 웹 입력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에 Y를 입력할 경우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공동연구 정보 중 연구 형태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기타 유형인 경우 공동연구 국내를 선택하시고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공동연구 국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연구 수행기관 정보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연구 수행 주체는 앞서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였다고 입력하신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하나를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였다고 입력하신 경우에는 대학으로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셨다고 입력하신 경우에는 국공립 혹은 출연연을 입력하시면 되고 기타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였다고 입력하신 경우 정부 부처 혹은 기타 중 해당되는 기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우 외국 연구기관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 유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연구 입력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인원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수를 1명 이상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동연구비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연구비 항목은 공동연구 정보를 입력하시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항목입니다. 공동연구비 지출은 주간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출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공동연구에 사용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공동연구비 수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뜻합니다. 다시 주간연구개발과제 입력으로 돌아와서 당해연도 연구비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민간 연구비를 각각 원 단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후 입력되는 연구개발비 총 현금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포함됩니다. 당해연도 총 연구비 세부 내역은 총 연구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현금과 현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앞서 설명드린 22번 항목인 당해연도 연구비와 당해연도 총 연구비 세부 내역의 현금 총합과 현물 총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탁연구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 세부 내역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별도로 위탁연구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탁연구 정보는 웹 입력인 경우 위탁연구 정보를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되고 엑셀 입력의 경우 위탁연구 정보를 입력하는 별도 엑셀 양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탁연구 입력 정보 중 참여 국가의 경우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내 기관일 경우 KR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고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외 기관인 경우 해당 국가의 코드값을 입력 매뉴얼을 참조하여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탁연구의 수행기관 정보는 기관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위탁과제 연구비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위탁과제 연구비를 원 단위로 입력하여 주시고 위탁연구 과제의 연구 책임자 정보는 이름과 국가연구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주간연구과제 입력으로 돌아와서 주간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정보는 과제정보 입력 시점에서 참여한 참여연구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 성별, 학위별, 전공별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입력해 주시되 세부 구분별 합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에는 공동 및 위탁 연구원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책임자 정보는 성명, 국가연구자 번호,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역할 구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자 번호는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 번호 8자리를 공백 없이 입력해 주시고 연구 책임자의 경우 역할 구분 코드에 연구 책임자를 의미하는 A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정보 및 과제정보 설명을 마치고 뒤이어 성과정보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설명을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의 정유진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성과 항목에 대한 입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 특허를 비롯해 기술료, 사업화, 인력 양성, 연수 지원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성과인 논문 성과 입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성과에서 입력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학술지명과 논문명, DOI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술지명은 영문 풀네임으로 입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논문명은 영문명을 우선으로 입력해 주시되 영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글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논문 성과에서 SCI 여부에 대해서는 코드 값을 기재해 주시는데 1번 코드는 SCI일 경우, 2번 코드는 BSCI일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성과의 검증과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 DOI라고 하는 논문의 고유 식별번호를 필수값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와 같이 10.5로 시작하는 DOI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논문 성과 검증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예시의 형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성과 입력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본 성과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야 하며 또한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위의 기본 정보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서지 정보 불충분으로 검증 결과가 실패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CI 논문은 클라리베이트 JCI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년도인 2024년도에 SCI2로 인정받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 성과를 SCI2 논문 성과로 인정합니다. 해당 연도의 게재 여부는 실제 논문이 책자로 발행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 호, 페이지 정보를 가지는 오프라인 퍼블리쉬만 인정되며 자세한 성과 인정 기준은 입력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리 액세스, 온라인 헤드 오브 프린트 등은 출판 전 논문으로 당해년도 성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의 경우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로 전체 논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논문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성과로 입력하셔야 하는 대상은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및 등록에 한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등록은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그간 입력해 주신 국내 출원 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청 DB와 연계하여 당해년도 등록 성과로 발생한 특허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 검증하고 있습니다. 출원 등록 번호를 특허 성과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양식에 따른 출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해외 등록 및 출원권에 대해서는 각국의 번호 체계대로 공백 없이 대시나 슬래시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의 경우 특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검증 항목이 모두 포함된 해당국 특허청의 공식 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입력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및 증빙 자료의 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 입력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출원 특허의 법적 상태가 무효, 취하, 포기가 되지 않은 성과만을 인정하고 있으니 입력 시 유의 바랍니다. 앞서 실시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과정보 수집 및 검증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8개국의 해외 특허는 2027년부터 국내 등록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입력해 주신 출원 정보를 기반으로 연계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외 출원 특허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년부터 26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해외 출원 및 등록 특허를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허 검증 실패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원 등록 번호 오류, 출원 등록일 오류, 발명의 명칭 오류, 출원 등록기간 오류, 출원 등록국의 오류 등 9가지의 특허 검증 실패 유형에 대해 저희가 전수 검증을 통해 특허 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성과를 입력하실 때 특허 검증 실패 유형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입력 시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료 성과 입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기술료 값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성과 제출 연도에 징수한 기술료로서 기술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력이 불가능하고 성과로도 카운트되지 않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 기술료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 부처에 보고되는 당해년도 국고세입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납부 기술료 여부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 납부기술료에 해당되므로 yes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기술 실시 계약에 따라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총 혼합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출연 정률, 지정액, 착수기술료, 매출 정률 기술료, 정액과 경상이 혼합된 방식으로 납부 방식이 결정됩니다.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경우 연구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따라 영리법인인지 대학 출연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지 공무직 직무 발명에 해당되는 정부인지 공동 소유인지 지자체 소유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 실시 방식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 제3자 실시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료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료 성과를 등록하신 후에 성과정보 등록 현황에서 기술료 총 제출 건수 화면에서 담당자 확인 항목의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료 성과 입력 후에 입력 정보에 대한 확인 후 담당자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에는 기술료 성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상태에서 기술료 성과 정보 수정 시 자동으로 미확인 상태로 변경되므로 수정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성과 제출 완료 시 기술료 성과 또한 확인이 완료되며 수정 또는 추가, 삭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성과 제출 및 확인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료 조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크게 직접 실시와 제3자 실시로 구분되며 영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로 직접 실시 또는 제3자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영리기관, 정부, 지자체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는 면제되며 제3자 실시의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징수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료 조사 대상 범위는 해당 슬라이드 및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납부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납부 기술료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과제 종료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로 크게 정액과 경상 기술료로 나뉘며 산출 기준에 따라 정액 기술료의 경우 출연 정률과 지정, 경상 기술료의 경우에는 매출 정률과 착수 기본료로 구분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규정 및 실시하는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성과의 입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성과는 사업화 형태에 따라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와 기술 이전으로 나뉘며 각각은 창업, 상품화, 공정 개선으로 나뉩니다. 세분화된 사업화 형태에 해당하는 코드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여부는 예스이며 당해년도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료 성과도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명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화 대상 기관의 업체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업화의 경우 사업화 활동이 발생한 기업명을 입력해 주시고 기술 이전의 경우 기술 이전을 한 기업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B대학에서 A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발생한 경우 사업화 대상 기관의 업체명은 A기업의 기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과 연수 지원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양성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출 대상 사업을 정하며 이 제출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인력 양성 성과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인력 양성 입력 대상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5개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에 한해 전공 분류별, 학위별, 성별, 인력 양성 대상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지원 성과는 인력 양성 성과와는 다르게 모든 사업에 대해 입력해 주셔야 하며 2주 이상의 학술 연구, 기술 연수, 장기, 단기, 국내외 연수 대상 인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료 사업에 대한 성과 입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사 분석에서는 입력 불가능했던 종료 사업에 대해 24년도 성과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이리스 심스의 종료 사업 성과 등록 메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사업에서 2024년에 발생한 6가지 성과만 입력 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발생한 성과는 등록 불가능합니다.
입력이 되더라도 2024년도 성과로는 불인정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료 사업은 조사 대상 연도인 2024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 담당자 및 전문기관 담당자께서는 성과를 입력할 종료 사업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성과 입력이 가능합니다. 성과를 입력하지 않을 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예외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 수집 및 검증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과제 및 성과 입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 분석과 성과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며 성과는 내년도 2월 7일 금요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술료, 사업화 성과에 대해서는 2024년 4월부터 시스템을 재오픈하여 7월 25일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와 사업화 성과를 제외한 4개 성과에 대해서는 입력 기간 마감 후에 별도의 성과 추가 입력 및 수정 요청을 받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입력 시 기관 자체의 연구 또는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심스로 연계 등록을 통해 입력하는 경우 각 기관의 자체 시스템에 입력된 성과나 증빙 자료가 아이리스 심스까지 최종 반영되었는지를 입력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계 누락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성과 인정이나 추후 이의 신청은 받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월까지 입력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논문 및 특허 성과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며 검증 기준은 조사 분석 실시 계획과 입력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료, 사업화는 4월부터 7월 25일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술료, 사업화 성과 입력 마감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기술료 성과 제출 시 입력 기간 내에 담당자 확인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24년도 논문과 특허 잠정 성과안은 8월경에 공개되고 이후 확정 성과 이의 신청 제도가 진행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 전에 공문 및 이메일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잠정 성과안에 반영되지 않은 기 제출된 논문 및 특허 성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요구하는 증빙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성과로 인정합니다. 25년 4월부터 진행되는 기술료, 사업화 성과의 추가 입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심스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과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집중 입력 기간이 종료되고 시스템 정비 후 25년 4월경 심스를 다시 오픈하여 기술료, 사업화 성과의 추가 입력이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과 입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교육평가원 아이리스 운영단 이재훈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은 화면과 같이 아이리스 심스 개요, 기능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심스 개요입니다. 아이리스 심스는 법무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적용 기간이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과제, 성과 정보 정합성 확보와 이러한 정보 입력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성과물은 최대 3번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최초로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다음으로는 성과물을 검증하기 위한 성과물 관리 유통 전담 기관에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 과정에서 또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향후에는 아이리스 구축을 통해 연구자와 전문기관 관리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최초 아이리스에 1회만 입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을 위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23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1월쯤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해에 들어와서 데이터 이관과 연계 체계 구축 등
1년의 과정을 거쳐 7월 29일 서비스가 정식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리스 심스가 구축되었고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적용 과제와 미적용 과제로 구분하여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리스 적용 과제는 아이리스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가 과제 정보, 성과 정보를 자동 연계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리스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사업, 특히 인문 분야나 기타 분야에서 연계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함께 별도의 EAI 솔루션을 통해서 연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향후에도 아이리스를 적용할 계획이 없거나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사업단 등 기타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NTIS와 동일하게 엑셀 업로드 또는 웹 입력을 통해 과제 및 성과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리스 심스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심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아이리스 로그인 상태에서 우측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과 URL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속 후에 권한 신청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한 신청은 부처, 과제관리 담당자, 전문기관 등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연구 책임자 권한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과제관리 담당자,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요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과제관리 담당자는 아이리스 심스 메뉴 중 등록 허용 연구 책임자 관리를 통해 엑셀이든 웹 입력이든 정보를 확인하시고 연구 책임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리스 심스를 통한 성과 입력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심스 상에서 전문기관 담당자가 대상 사업과 과제에 대한 안내를 우선 진행합니다. 해당 안내를 받은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수행 전문가들은 아이리스 업무 포털을 통해서 안내받은 내용과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를 선택한 다음 협약 시점에 설정한 성과 지표에 따라 논문 특허 등 등록 기탁 성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과는 우측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후 팝업으로 뜨는 성과 입력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최종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자가 입력한 성과에 대해서 전문기관 담당자가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접수한 성과 내용들을 전문기관 담당자가 접수 혹은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제출한 성과물에 대한 수정과 확정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 아이리스 심스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리스 심스를 운영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상시 입력 개통이 되었고 그간 연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제 정보들을 검색했을 때 확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전문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대상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정보를 확인, 미확인,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후에 과제 정보들이 검색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과제 정보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줌으로써 연구자들이 본인의 과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물을 입력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앞서 성과물 입력 설명 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데 입력 항목들의 오류 건수들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야 최종 입력이 완료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아이리스 심스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울, 정유진, 이재훈 부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동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자주 질의되었던 사항 중심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한울, 정유진 부연구위원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과제 정보와 관련된 자주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심스 체계로 이전된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수정 방법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이리스 심스 체계에서는 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이리스에 연계된 과제와 웹 또는 엑셀 입력으로 심스에 직접 입력된 과제입니다. 아이리스에서 연계된 과제는 아이리스 심스에서 직접 수정할 수가 없으며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가 아이리스에서 과제를 수정하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심스에 반영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웹이나 엑셀로 직접 입력된 과제인 경우 심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심스에서 수정 방식은 이전 NTIS 심스의 수정 방식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 분석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기관 운영비처럼 연구개발 성격이 아닌 항목도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었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항목이라면 반드시 조사에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평가비나 시설장비 운영비 같은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개발 성격이지만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공동연구개발비는 지출과 수입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동연구개발비 지출은 주간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출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공동연구개발비 수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입력하실 때 이 기준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부과제 지원 유형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세부과제를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향식은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거나 혹은 품목만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자가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해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자유공모형, 기술이나 제품 등 품목만 제시된 경우는 품목 지정형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하향식은 사전에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의 기관 운영비, 주요사업비, 기획평가 관리비 등도 하향식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제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연구, 외국에서 기술 이전이 거부되어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등이 보안과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여부를 시행령 45조에 근거하여 확인하신 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 연구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면 키스텝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제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과에 자주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 등록 특허의 연계 수집은 작년부터 연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 적용 기간이 시작되어 23년도 성과부터 심스 입력건 외에도 주요 8개국의 등록 특허가 별도로 추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적용 기간에는 모든 해외 출원 및 등록 특허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7년부터 본
제도가 전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주요 8개국의 해외 특허는 출원 정보만 입력해 주시고 등록 특허는 이 출원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로 추출될 예정입니다. 시범 적용 기간에는 가능한 한 모든 출원 정보를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입력 가능한 종료 사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종료 사업은 2024년도 조사분석 대상 사업까지 계속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미합니다. 심스 첫 페이지에 나오는 대상 사업이 없다면 종료 사업으로 보시고 종료 사업 성과 등록 메뉴에서 성과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료 사업에서 24년에 발생한 성과는 아이리스 심스의 종료 사업 성과 등록 메뉴에서만 입력 가능하며 연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입력 대상은 기존 성과 조사 항목과 동일하게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 양성, 연수 지원,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